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한 열매쌤의 스케치북 제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탄의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게임을 사랑하는 모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한 선생님입니다. 우리 반 학생들도 게임 많이 하더군요.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이 아는 게임으로는 롤을 좋아했고 반 대표 미드라이너였습니다. 하지만 입시를 위해서 게임을 잠시 접고 공부를 했었죠. 그렇게 대학교를 들어가고 드디어 자유롭게 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블리자드에서 나온 하스스톤이라는 카드 게임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잘 안 하겠지요? 그래도 요즘 나오는 룬테라보다는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 게임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 강의 시간에도 수업 안 듣고 게임만 했습니다. 그러다 아시아 랭킹 100위에 든 적도 있습니다. 온 게임넷에서 진행했던 가장 큰 대회에서 예선 4강,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한 대회에서는 결승전 당시 시청자가 2,000명이 넘었었는데 우승까지 했습니다. 제가 8강에서 이겼던 선수가 다음에 국가대표가 될 정도였으니 게임을 꽤 잘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잘하셨네요. 네. 그러던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전업으로 게임을 할지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원래 가졌던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게임을 취미로 남기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고도 게임 스트리머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다행히도 공부를 했습니다. 덕분에 유튜브가 아닌 수업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사연을 전할 수 있네요. 하하. 가끔 내가 휴학하고 게임을 했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게임 방송을 했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비록 게임이 아니라 수업을 촬영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선생님인 현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업에 지쳐서 혹은 학교 생활이 재미없어서 게임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게임을 업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일보다 즐기면서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면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단순히 현실에 대한 도피로 게임을 하는 것인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인지, 게임에 재능이 있고 열심히 해서 이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은 것인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뒤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후회 없는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조금 옛날 곡이지만 god의 길입니다. 네, 이상으로 게임을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게임 진짜 잘하시네요. 아시아 랭킹 100위 안에도 들고 우승한 적도 있으면 진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롤드컵만 봐도 아시아인이 되게 강세잖아요.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방학 중에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방학 동안 게임을 진짜 많이 하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선생님 반에도 진모 씨라고 전화통화가 안 될 정도로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게임하는 거 예전엔 사실 좀 인식이 안 좋았는데 요새는 게임하는 거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잘 안 들고 또 심지어 다이아나 플래티넘, 골드 이러면 진짜 똑똑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의 사연의 글처럼 여러분들도 게임을 할 때 내가 그냥 스트레스 풀기용으로 잠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한에서 게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재능이 있어서 게임으로 뭔가 게임 회사에 취직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내가 눈앞에 있는 입시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또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게임을 현실 도피용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카트라이더랑 크아라는 한정적인 게임이긴 하지만 카트라이더는 꽤 또 해요. 언제 선생님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의 신청곡 god의 길을 듣고 오실게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 귀여운 남학생의 사연입니다. 일단 이 노래에 얽힌 사연은 말하자면 아주 심오하고 깊고 울적한 사연인데요. 전 매주 독서실에 가서 엉덩이에 신경이 없어질 때까지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죽을 만큼 힘든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던 그날, 독서실에서 그동안 꿈꿔왔던 제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눈은 개구리 왕눈이었고 코는 전지현이었으며 얼굴 크기는 제 머리통의 4분의 1이었으며 입술은 앵두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보다 누나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누나를 만난 것은 행운이나 다름없지만 당시 저에겐 마음을 표현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어물쩡거리던 그때 그분이 제 신발에 커피를 쏟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 너무 당황해서 미안해하는 누나에게 괜찮다라는 말도 한번 못했습니다. 아니, 왜 이걸 말을 못하지? 네. 번호라도 물어보려다가 또 벙어리같이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누나는 그 주 이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독서실에 공부할 때마다 신청곡을 듣곤 했습니다. 누나 듣고 계시나요? 독서실의 머리 큰 놈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시다면 010로 연락주세요. 아니, 다들 왜 이렇게 용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세요. 이 사연을 보는 친구도 진짜 매력적이고, 물론 머리가 좀 크긴 한데요. 되게 남자답고 매력적이거든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충분히 매력적이고 멋지십니다. 네, 용기를 가지시고요. 혹시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그 누나가 왜 이걸 듣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들으시면 연락 주세요.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독서실에서 애타게 누나를 기다리고 있는 남학생의 신청곡 이승기의 누난 내 여자니까 듣고 오실게요.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어느덧 마지막 사연이네요. 마지막 사연은 모 선생님의 학창시절 사연입니다. 열매 DJ 안녕하세요. 저는 신당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모 교사입니다. DJ로 변신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연 보냅니다. 전 제 여고 시절 아주 무서웠던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학교의 특성상 학교에 남자 선생님보다는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셨고, 우리의 생활지도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소위 매도사라고 불리는 무서운 분들로 학생부의 군단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학교의 생활 규정은 매우 엄격했고, 한 번씩 학생 용의 복장 검사가 있는 날이면 복도 끝에서 우는 여학생부터 책상 위로 올라가 치마 길이를 체크하시던 선생님까지 무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부에서 제일 무서운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멀리서 등장하시면 모든 여학생들은 숨을 곳을 찾는 바퀴벌레처럼 교실 안으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차가운 냉동실보다 더 추운 남극의 칼바람 같은 분이셨기 때문이죠. 전 그분이 사람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혹시 냉동인간이 아닐까? 그러던 중 그분의 무서운 냉동 이미지에 금이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는 험난하다는 고3 수험생 시절이죠. 담임 선생님과 대학 상담을 하던 중 전 진지한 분위기와 우울감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수능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핏 고개를 돌려 창문을 보니 그 무서운 냉동인간 선생님이셨어요. 누군가 또 냉동인간의 차가운 희생양이 되겠구나 생각하며 있었는데 복도 끝에서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한테서 나는 천둥 소리요. 그건 바로 복도 끝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상담을 하던 중 담임 선생님께서 이게 뭔 소리야? 누가 밖에서 장난치니? 라며 저와 같이 소리에 집중하시며 소리를 찾아 복도로 나오셨습니다. 교무실에 나와 복도 끝을 바라보니 냉동인간 선생님께서 새롭게 태어난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떡해요. 바로 그 천둥 소리는 냉동인간 선생님께서 급한 일을 처리하시는 소리였습니다. 전 웃음을 참으며 담임 선생님을 보았고 담임 선생님 얼굴에도 저와 같은 당황스러움과 입가엔 억지로 참으려는 미소가 보였습니다. 우린 모른 척하며 상담을 이어갔고 무거워진 분위기는 냉동인간 선생님 덕분에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교사가 된 지금 냉동인간 선생님이 가끔 생각납니다. 학생부 활동을 하시며 악역을 해야 했던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교사 화장실을 지나가다 큰 천둥 소리가 난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의 장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극복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서 견디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저의 신청곡은 학창시절 너무 좋아했던 그 곡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입니다. 네, 선생님의 사연을 들으니까 학창시절에 진짜 학생 주임 선생님들 기억나네요. 어딜 가든 학생부에 계신 선생님들은 뭔가 무섭고 카리스마 있잖아요. 저도 몇 년 전에 학생부 생활지도를 담당한 적이 있어요. 그 해에 진짜 하기 싫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되었어요. 억지로. 근데 그때 좀 되게 학교생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 평상시에 되게 잘 웃는 편인데 뭔가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애들 앞에서 항상 카리스마를 유지해야 될 것 같고 나는 학생부 선생님이다. 무서운 선생님이고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이다. 뭔가 이러한 압박감이 있어서 네, 웃겨도 막 안 웃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교무실에 몰래 와서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곱씹으면서 웃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네, 선생님들도 무섭고 싶지 않아요. 다 착하고 싶고 다 여러분들한테 잘해주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래요. 똑같아요. 네, 어찌됐건 네, 선생님의 그 학창시절 너무 좋아했던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라는 노래를 듣고 올게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자, 이상으로 세 분의 사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신 세 분께는 주식회사 열매랜드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교 계약 후에 꼭 교무실로 와서 받아가세요. 그럼 이상으로 열매쌤 스케치북 라디오 신청 음악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단 2회 만에 종영을 하는데요.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등교 계약 전까지 건강하시고요. 곧 만나길 바랄게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